그 다음에 58번 열풍로의 송풍온도. 이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별도로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전에도 1300도라고요. 그 다음에 열풍로는 크게 3개의 실이 되어 있습니다. 연소실이 있고 축열실이 있고 혼냉실이 있어요. 그래서 연소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소실이 있고 축열실이 있고 보통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쓰거든요. 여기 있네요. 연소실과 축열실이 분리되어 있는 열풍로. 이런 건 좀 외연식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가 연소실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각종 발생로 가스, COG 같은 거 그런 걸 태워서 열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 열 가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축열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축열실로 여기를 지나가면 이때 축열실에는 다공질에 내화벽돌로 잔뜩 되어 있습니다. 내벽돌이 그냥 일반 이렇게 생긴 벽돌이 아니고 여기에 구멍이 잔뜩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고 체커 벽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체커 벽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체커 벽돌이 잔뜩 쌓여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온 뜨거운 공기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체커 벽돌에 열을 이쪽으로 다 뺏기고서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축열실인전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찬 공기를 도로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찬 공기가 다시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반 공기가 이것이 이제 송풍할 공기거든요. 이 송풍할 공기가 일리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축열실을 거쳐서 거꾸로 거쳐서 나오면서 온도가 뜨거워져서 나오죠. 그게 이제 축열실입니다. 축열실. 그 다음에 이 혼냉실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 축열실 거쳐서 이렇게 나온 공기가 상당히 온도가 높아요. 뭐 보통 1300도가 이렇게 넘거든요. 보통 뭐 한 1400, 1500도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 온도 이하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1000에서 1300도 정도로. 그러면 전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찬 공기를 넣고 만약 온도가 그다지 안 높다 그러면 그냥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이 정도일 때는 그냥 보내는 거고 온도가 좀 많이 높다 그러면 찬 공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혼냉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열풍로에서 1000도 이상의 송풍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연소가스. 아까 이 연소실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가스가 뭐 COG라든지 COG하고 BFG 같은 거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믹스가스 또는 뭐 BFG하고 COG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풍로 같은 경우는요. 열풍로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쪽을 연소를 하고 나면 연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소를 하면 여기서 연소가스가 나가면서 여기를 어떻게 돼요? 데우고 나가죠. 그래서 이 연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데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가 이제 휴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다 데워지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찬 공기를 이쪽으로 송풍을 한다겠죠. 이쪽으로 송풍을 해서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풍이 다 되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연소를 또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송풍이 되고 그 다음에 휴지를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연소를 하고 또 이제 잠시 쉬었다가 휴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송풍을 하고 다시 또 송풍이 됐으니까 또 휴지를 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송풍, 휴지, 연소, 휴지, 송풍, 휴지, 연소, 휴지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휴지나 연소할 때는 송풍이 안 되잖아요. 송풍이 안 되는데 이때 열풍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뭐 3개, 4개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송풍할 때 다른 쪽은 이제 휴지나 연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송풍하는 것이 끝났다. 그러면 송풍이 끝나고 휴지할 때 그때 이제 다른 쪽의 열풍로가 또 송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고온 송풍에 따라서 고온에서 용적 안정성과 내 그립성이 우수한 열풍로. 열풍로 내화물은 그다지 슬래그하고 뭐 침식 같은 거 그런 거 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기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보통 규석벽돌을 많이 씁니다. 규석벽돌을. SiO2가 주성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64번. 고로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성분. 고로가스니까 BEFG죠. BEFG에서 성분이 많은 순서대로. 가장 많은 건 질소가 가장 많죠. 왜 그러냐면 일반 공기를 송풍을 하다 보니까, 일반 공기가 송풍하다 보니까 공기 중에 뭐가 많아요? 79%가 질소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송풍할 때인데, 그 다음에 고로 안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질소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O가 C하고 반응해서 CO2하고 CO 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CO2하고 CO. 그래서 이렇게 CO 가스하고 CO2 있는데 이때 이제 CO 가스가 많고 그 다음에 CO2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O2가 C하고 만나서 CO2가 되고 그 다음에 CO2가 다시 코코스하고 만나서 두 개의 CO로 돼요. 그래서 CO2는 하나라고 보면 CO는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이런 순서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5번 다음은 열풍로 설비 용어 설명이다. 각각 해당되는 설비 용어를 쓰시오. 자, 냉풍을 고온유로 예열하기 위한 노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열풍로죠. 그래서 보통 4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개가 송풍하는 동안 2개는 연소하고 그 다음에 연소를 하는 곳으로 세라믹 버너가 있고 벽은 내화물로 축제된다. 그러면 연소를 하는 곳인 건 뭡니까? 연소실이죠. 연소실. 그 다음에 3번 내부가 체커 연화로 되는 거. 체커 연화로 되는 거는 추결실이죠. 그래서 추결되는 거. 추결실. 그 다음에 추결실을 통과한 열풍을 고로에서 요구하는 온도로 맞추게. 그래 아까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차가운 공기를 혼합하는 곳이 있다겠죠. 그래서 냉풍을 혼합하는 거. 혼합 냉풍실이죠. 혼합 냉풍실. 그 다음에 열풍이 통과하는 밸브. 그러니까 열풍변이죠. 열풍이 통과하는 밸브. 밸브는 보통 변이라고 표현합니다. 변. 그래서 열풍변이에요. 그 다음에 열풍로하고 고로 사이에 있는 열풍이 통과하는 배관. 그러면 열풍 본관이죠. 이게 열풍 본관 또는 열풍관이라 그러는데 열풍 본관이에요. 그 다음에 7번 열풍로 연소 시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 송풍기니까 공기팬이죠. 이때 이제 연소할 때 팬하는 거니까 연소용 팬이죠. 연소용 팬. 연소용 공기팬이고요. 그 다음에 불로에서 나온 냉풍을 열풍로에 통과시키는 밸브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송풍변이죠. 송풍변. 처음에 냉풍이 그 열풍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래서 해주는 밸브가 바로 이제 열풍변이다. 그 다음에 열풍로의 연소가스가 굴뚝으로, 이제 연소가스가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밸브니까는 요거는 연도죠, 연도. 이게 굴뚝이 연도니까요. 연도변이라 그러죠, 연도변. 이렇게 변. 그 다음에 열풍로 연소가스 열을 회수한 거니까, 열풍로 배열 회수장치죠. 열을 회수하는 거, 배열 회수장치. 그 다음에 열풍로 최상부 구형 부위로. 그래서 열풍로 최상 구형이니까 열풍로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동그랗게 생겼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생긴 걸 보고 돔이라 그러죠. 그래서 열풍로 돔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66번 고로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발열량. 고로가스 BFG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질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열량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열량이 한 750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높은 것이 LDG가 있죠. LDG는 한 2000kcal 정도? 2000kcal.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이 COG죠. COG는 보통 한 4000에서 5000, 보통 평균 한 4500kcal, 이 정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BFG가 가장 낮은 거죠. 열량이 가장 낮은 거다. 그 이유는 질소가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67번 고로에서 발생하는 BFG는 선천 1톤당 대략 얼마 정도 가스가 발생하는가.
그래서 선철 1톤을 생산할 때 BFG 같은 경우는 1500 입방미터 세제곱미터 1500 입방 세제곱미터 정도 이만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8번 노전가스의 유속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가스의 방향을 급속히 전환시키면서 가스 중에 조립 더 여기서부터는 전 집진 장치거든요. 가스의 요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고로 본체에서 나오는 가스가 우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갈 때 끝에가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의 지름이 넓어지면 유속은 반대로 떨어지죠.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끝에가 좁아지면은 여기가 좁아질 때 이렇게 할 때는 이때는 유속이 빨라지죠. 근데 이렇게 넓어지니까 유속이 느리니까는 느린 상태에서 이제 가스가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여기 큰 연진 같은 경우는 큰 먼지는 이런데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저절로 떨어집니다.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전 조립에 큰 걸 말하죠. 큰 더스트, 연진을 침강시킨 거,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장치, 이런 거 보면 전 더스트 캐쳐 또는 재진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69번은 전 반대로 이거는 전 좁혀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좁혀갖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니까 좁혀지면 조금 어떻게 돼요? 속력이 빨라지죠. 속력이 빠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저는 보통 저는 물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자, 요걸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재진기 거쳐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전 조금 속력이 빠르게 해서 나올 때 이때 쫙 나갈 때 이때 여기다가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을 뿌려주면서 물에 의해 갖고선 물하고 여기 유속이 빠를 때 여기에 이제 또 부딪히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못 걸렀던 조금 더 작은 연진들이 여기서 물에 의해서 물하고 그 다음에 유속이 빠르면서 밑에 이제 부딪히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포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물을 뿌리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습식 그렇게 표현하죠. 요거 이제 벤츄리 그렇게 표현다. 벤츄리 스크러버 또는 뭐 벤트리 스크러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작은 연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70번 고로가스를 방전해서 집진 양극에다가 이제 코로나 방전을 해갖고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그 가스 내에 미세한 먼지 같은 경우 그 전하를 띠게 돼 있죠. 전하를 띠게 돼 갖고서는 이제 보통 그 가스에 거기다가 전기를 걸어주면 그 먼지는 양극이 돼요. 이때 저는 음극에 별도 설비를 지나갈 때 이때 먼지가 이렇게 지나가 먼지 같은 경우 양극이기 때문에 여기에 음극을 걸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먼지가 이쪽으로 달라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전기 집진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EP 그렇게 표현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재진기는 상당히 큰 조립. 그 다음에 벤츄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작은 거.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전기 집진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아주 미세한 거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기 집진 거치면 보통 99.9% 이상은 먼지는 전 다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료 수송 설비인 벨트 컨베이어가 가동 중 뱀처럼 진행하는 거. 이렇게 휘청휘청 움직이는 거, 그런 걸 보고 사행이라고 합니다. 사행. 뱀처럼 휘청휘청 움직이는 걸 보고 사행.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움직이는 걸 보고 완전 편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벨트 컨베이에 이런 전 사행과 편기가 되는 원인을 세 가지 쓰시오. 그러면 벨트 컨베이어가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 첫 번째 보면 벨트 컨베이어 프레임 자체가 프레임의 이 장력이 조금 안 맞을 때. 그 다음에 또 캐리어나 캐리어나 리턴 롤러 요 각종 롤러 장치가 있는 거죠. 이런 롤러 장치가 또 옆에를 이렇게 그 직각도를 유지하게 해주고 반듯하게 가게끔 해주는 건데, 그런 것이 이제 불량일 때. 그 다음에 원료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풀리라든지 여기에 각종 연진 같은 거 부착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벨트 컨베이어 커버가 열려갖고서는 그 강풍 불 때, 그때 이제 벨트 컨베이어가 이제 흔들흔들 할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73번. 다음은 고로의 가스 청정 설비 설명이다. 각각에 해당되는 설비 명칭이죠. 고로의, 고로 환가스, BFG의 더스트를 중력 침강. 그러니까 이건 전 건식이죠. 건식. 물을 안 쓰는 거죠. 중력 침강이라고 합니다. 건식제죠. 그 다음에 중력 침강으로 처리된,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된 고로가스를 다시 습식제하는 거. 그러면 이제 습식제진기죠. 이건 습식제진기. 그 다음에 고로 노정가스 압력에, 고로 위에 부분, 이제 노정 유락을 하죠. 노 꼭대기에. 그래서 노정가스 압력을 이용해서, 여기 압력이 상당히 높은데, 이 압력을 이용해서 가스가 흘러가는 압력이 높으니까는 그 압력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터빈을 돌려갖고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좀 노정압 발전기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로 맨 꼭대기에 그 발전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청정 BFG, 여기서 연진 같은 거 다 제거하고 제거하고 이제 BFG만 이렇게 회수한 거, 이런 거 보면 청정 가스 본관 그렇게. 여기 있네, 청정 가스 본관. 그 다음에 5번 청정 가스 본관에 유로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된 U자형의 수봉변. 청정 가스관 지나고 나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고 지나가면서 그러면 가스만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U자 형태로 돼 있는 걸 보고 이제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요걸 보고 이제 수봉변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봉변. 그래서 U자의 수봉변을 보고 그래서 급속 수봉변 그렇게 표현해요. 그다음에 압축 공기 필요 개수에 약 7kg per cm 제곱의 공기를 공급하는 거. 이건 전 에어 컴프레셔죠. 압축 공기 만들어주는 거요. 에어 컴프레셔. 그 다음에 제진기에 사용한 용수의 슬러지라든지 제진할 때 쓰는 뭐 각종 약품 같은 거, 이런 걸 전 투입하는 설비. 그래서 요거는 전 수처리 설비죠. 가스 청정에서, 아까 요 가스 청정에서 여기에서 수처리 설비를 보고, 그래서 가스 청정 수처리 설비고요. 그 다음에 8번 열풍로 연소형 가스의 적정 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COG를 혼합하며, 열풍로 연소형 가스 같은 경우는 믹스 가스를 쓴다 그랬죠. 믹스 가스인데 이거가 COG 플러스 BFG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고로에서 생산된 BFG에다가 코코스에서 생산되는 COG를 이제 혼합해 갖고서는 이제 하는 거. 그래서 COG 승합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벨리스 구동 장치의 냉각을 위해서 승합하는 게, 이제 요게 벨리스는 노정에 있는 거니까 BFG하고 관련이 있지. 그래서 이제 BFG 승합기죠. BFG 승합기. 그 다음에 10번 정전 시 비상전원 투입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며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는 발전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 비상전원을 하는 거니까 비상발전기죠. 그래서 기름을 떼갖고서는 하는 비상발전기다.
그 다음에 74번 평량장치는 고로 조업의 안전화를 위해서 평량 정도를 유지하며 오차 발생을 방지한다. 그래서 평량장치의 점검상. 평량장치가 이제 무게를 측정하는 거죠. 이제 점검하는 방법이 A 점검, V 점검, C 점검하고 있다. A 점검 같은 경우는 전기 신호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B 점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거기에 이제 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좀 분동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제 금형추를 체크하는 건 B하고 분동을 체크하는 게 이제 C 점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75번 재고 관리 개념에서 사용 공정에서 생산 품질의 변동 없이 최저로 조업이 가능한 재고, 조업 안전 재고죠. 그래서 안전 재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고로에 장입하는 코커스의 측정 항목. 코커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뭐 강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회분이 있고요. 회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수분이 있나, 수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77번 코커스에 대한 광석약은 OC로 표시한다. 이때 O가 이게 광석이고요. C가 코커스예요. 그래서 광석량이 적을 때는 광석량이 적으니까 뭐합니까? 광석이 훨씬 무게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광석량이 적으니까 그런 거 보면 경장입, 많을 때는 중장입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경우는. 그 다음에 코커스만 장입하는 거. 그러면 뭐가 돼요? 광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석이 없기 때문에 공장입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광석 중에 FE가 높을수록 코커스 비와 고로의 조업도는 어떻게 된가? 광석 중에 FE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코커스를 적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커스 비는 내려가는 거예요. 코커스 비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고로 조업 능률은 올라가는 거죠. 조업도는 향상된다. 그 다음에 80번 고로에서 가장 많이 대행되는 소결광의 품질 관리. 이거는 앞에서도 아마 그 소결광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철분, 그 다음에 염기도에 관련된 것이. 그래서 CA하고 SiO2가 얼만큼 있는가, 그 다음에 Al2O3가 얼만큼 있는가, 그 다음에 소결광의 낙하 강도 SI, 그 다음에 혹시 크기가 관련된 거, 분율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FeO 성분은 얼만큼 있는가, 뭐 이런 건 그리고, 그 다음에 환원 분화 지수 RDI를 말하는 거죠. RDI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 등이죠. 그 다음에 고로 논의 장입 시 안식각이 작기 때문에 중심 방향의 유입, 외부 조업의 제향을 나타내면 노벽 손상이 커지기 때문에 다량 사용 시에는 장입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원료는. 자, 안식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식각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래를 이렇게 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쑥 쌓이겠죠. 산처럼 쌓이죠. 산처럼 쌓였을 때 요때 요 각도 요걸 보고 안식각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식각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때 보면 보통 안식각이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쌓이는 거고, 안식각이 작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죠. 요 각도가 작은 거죠.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각이 작으면 옆으로 많이 퍼지는 거죠. 많이 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퍼지다 보면 장입할 때 많이 퍼지다 보니까 노벽 쪽으로도 많이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또 역시 그 가열될 때 또 팽창이 되는데, 또 팽창률도 또 상당히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펠릿이에요. 펠릿 같은 경우는 좀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쉽게 굴러가죠. 쉽게 굴러가다 보니까 안식각이 작아요. 안식각은 작은데 문제점이 노벽 쪽으로도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펠렛 자체의 특성상 가열이 되면은 부피가 아주 크게 팽창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노벽에 더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맞죠?